자, 두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공무원과 동시 통역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중국어 HSK 5급인데 수시로 수도권 내 대학을 가기 유리한 점이 있을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수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나 봐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제 국적을 취득한 예비 공상 학생 엄마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입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어도 어렵고요. 어머니께서도 보시기에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네, 자,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원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이제 그 따님이 이제 네. 고3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생각도 좀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합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것 예,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 성적은 별로 좋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 중국어 HSK 5급이 있는데 네. 혹시 특기생으로 이제 4년제 대학을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 예, 잠시 후에 그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하고 함께 그 우리 학생에게 좀 어울리는 잘 맞는 전형들을 제가 사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 말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자녀고요.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중국 출신이신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은 현재 공무원 또는 이제 동시 통역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은요, 그 평균 내신 등급이 국어가 5.25등급, 수학이 3.75등급, 영어가 4.75등급, 사회가 5.87등급 해서 평균 4.91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그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 4등급, 7등급, 5등급, 5등급 그래서 등락을 하다가 약간 상승한 상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영어는 6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평균 한 5등급 정도의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드리면요.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 국어 B가 3등급, 수학 A가 4등급, 영어가 4등급, 생활과 윤리가 7등급, 사회문학 8등급으로 사탐 부분이 좀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3월과 11월을 비교해보면 국어가 6에서 3등급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수학은 4등급을 유지, 영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탐 과목은 몇 과목을 바꿨는데요. 그렇게 뭐 등급이 뭐 탁월하거나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드리면요. 우선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직무수행 활동 동아리와 경제 경영 동아리 등을 활동했습니다. 2학년에도 경제 경영 동아리를 활동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4시간, 2학년 때 1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했고 방과후 학교는 1학년 때 172시간 정도 이수하였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이었던 2013년에 표창장 효행 부분을 받았고요. 2014년에는 봉사상과 교내 독서 감상문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1지망 대진대 국제학부 밝은 사회 기여 전형이었고요. 2지망 동덕여대 중국어학과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중위권 성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금방 보셨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신이 한 4등급대 후반으로 평범한 성적대의 이제 중위권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과목은 중국어로 이제 1.5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학도 뭐 4등급대이지만 3등급으로 상승을 하면서 뭐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어와 사회교과가 아마 비슷한 점수대 학생에 비해서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11월에 비해서 이제 3월에 비해서 11월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됐죠.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만 봤을 때 100분위가 한 74%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한 25% 내외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제 중위권 대학들, 뭐 대진대, 한신대, 한세대 정도의 대학에서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점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를 좀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상에 이제 선생님이 평가한 부분이 보면 행동 종합의견에 보면 재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도 보면은 봉사상도 있고 효행상도 있고 그래서 인성면에서는 아주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학교 수강도 현재 이제 1학년 거만 기재된 생활기록부를 보내야 하는데요. 1학년 때 172시간을 수강을 했으니까 거의 학교 중심으로 생활을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아리 활동도 제가 한 대표적으로 2개 정도만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기록부상에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한 3-4개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굉장히 충실했던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봉사 활동 시간이 약간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보완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성 부분이 이제 최고의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에 대한 좀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완할 점은 이제 한번 자기소개서를 우선 작성을 좀 해보면서 학생의 그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들하고 현재 장래 희망으로 걸고 있는 이제 공무원 이런 것들하고 한번 좀 연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만회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내신 성적 향상이 시급하죠. 어떤 성적이든 간에 올라가는 추이가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향상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교과 성적이 낮아요. 그래서 3학년에서 사회교과 과목이 있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HSK가 이제 한 5등급인데 이걸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5등급으로는 이제 서울권 대학들은 대개 6급을 갖다가 지금 자격 기준으로 놓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5등급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뒤에 가서 좀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좀 더 올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학 특기자를 만약에 한다고 결심을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중국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생이 어학 특기자 쪽을 희망한다면은 신문 스크랩이라든가 중국 그 뉴스 이런 시청 그런 분석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유리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순위로 나눴는데요.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2순위는 정시 전형, 3순위는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이 절대적으로 1, 2, 3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가장 무난한 게 이제 1, 2, 3순위가 되는데요. 학생이 지금 원하고 있는 부모님이 원하고 계시는 다문화 전형은 지금 빠져 있죠. 그것은 이제 앞서서도 우리 학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다문화 전형이 고른 기회 전형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단독으로 뽑기보다는 고른 기회 전형으로 뽑아서 국가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그리고 군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체가 자격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유리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순위에서는 좀 살짝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대진대학교하고 동덕여대입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진대학교 밝은사회 기여 전형인데요. 다문화 전형입니다. 국제학부 7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가 5배수고 서류 100%입니다. 2단계는 면접이 40%가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이 이제 기초 학습 능력이 한 40%, 그리고 성장 잠재력 30%, 인성이 30% 정도 되고요. 국제학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1년간 공부를 한 뒤에 이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선택해서 학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4대 1이었으니까 1단계 5배수가 채 못 되는 그런 경쟁률이었죠. 모집 인원은 이제 8명에서 7명으로 약간 감소를 했고요. 대진대학교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이제 장점은 대진대 중국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요. 전년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교과 성적이 한 4, 5등급 대 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진대는 그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본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어 1등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경쟁률을 보인다면은 1단계 통과는 어렵지 않고, 물론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수능을 잘 보면 이 대학을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점수는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 전형입니다. 중국어학과 그 9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서류로 이제 서류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면접이 60%인데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3.8대 1이었고 면접은 이제 아까 앞서서 잠깐 나왔지만 창의력과 사고력을 묻는데요. 4개의 이미지 자료를 먼저 학생에게 제시해 준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전 가능성은요. 1단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아주 높은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경쟁률이 높지만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하고 중국어 1등급을 한번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6번의 기회니까 한 번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이 있는데요. 중국어 HSK 5급인데 수시로 수도권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수시에서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 내용과 답변까지 정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또 어떤 대학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정지원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할 만한 대학들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진대 윈윈 대진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국제학부고요. 21명을 모집합니다. 앞서서 그 다문화 전형이 7명 모집하는 데 한해서 21명이니까 모집 인원이 많죠. 전년도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다문화 전형하고 유사한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4.63대 1. 역시 이제 1단계 5배수의 숫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밝은 사회 기여자 전형과 추천 사유는 동일한데요. 밝은 사회 기여자 전형도 좋지만 모집 인원이 7명, 이게 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을 좀 보시고 윈윈 대진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시에서 대진대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진대를 안정권 또는 적정권으로 놓고 다른 대학에 이제 도전해 볼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6대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중국어학과 5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어학 성적으로 4배수를 뽑습니다. 어학 성적이 80%고 면접이 20%인데요.
어학 성적 기준이 그 HSK 3급 이상으로 서울권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인원이 작년에는 이제 5배수였는데 올해 4배수를 감소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면접은 이제 인성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 생활 태도, 습관,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42대 1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어학 점수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데 가급적 우리 학생이 만약에 어학 특기자를 결심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HSK 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HSK는 매월 시험을 한 번씩 보고요. 그다음에 수시 접수 이전에 수시 접수 마감 이전까지만 성적표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8월 HSK 성적이 보시면 9월 16일 날 성적표가 나와요. 그리고 수시 접수 마감일이 9월 15일이고. 근데 물론 이제 서류를 뭐 조금 더 2, 3일 늦게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또 바로 서류 마감하고 접수 마감이 동시에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HSK까지를 좀 목표로 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것은 이제 중국어과 4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역시 4배수고 서류 100%입니다. 면접은 이제 특기자 전형하고 면접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특기자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10대 1 정도였으니까 잘하면은 우리 학생 정도면 아마 그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36대도 2가지 전형 한번 동시에 활용해 볼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입니다.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은 이제 중국어학과 5명을 뽑는데요. 지원 자격은 이제 HSK 5급입니다.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가 45.1% 들어가고 면접이 54.9%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개 영역 합이 8입니다. 8. 그래서 평균 4등급이면 되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보면 그 지난 11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좀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면접에서는 이제 구술 및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동덕 창의 리더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0대 1 정도였고요. 상향 지원이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신가요? 네.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한테도 잘 어머니께서 전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호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이나 동시 통역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 3학년 1학기 국수형사 평균 3.5등급 이내, 수능은 국어 3, 수학 4, 영어 3, 사탐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대진대 국제학부 윈윈 대진 전형, 36대 중국어학과 어학특기자 전형, 36대 중국어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중국어학과 특기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문화가족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귀성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다문화 가족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필리핀에서 졸업 후에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를 진학하길 희망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수험생, 그리고 중국에서 1학년 2학기에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을 해서 건국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